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네. SKC 코오롱 PI입니다. 저희 이제 문자로 보내준 종목인데 매수가가 42,000원에 비중이 20%. 네, 지금 손해가 막심하세요. SKC 코오롱 PI가 31,000원대니까 주당 뭐 10,000원 넘게 손해가 났어요.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또 SKC 코오롱 PI가 최근에 또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개인만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증권사를 통해서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나오는 그런 리포트도 제시가 됐거든요. SKC 코오롱 PI 어떻게 해서 좀 잘 탈출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참 SK가 지금 코스피 지금 증시를 보면은 참 어려운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GS건설이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SKC 코오롱 PI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 네. 참 이게 방송에서 욕을 할 수 없지만 잘 나와도 삐리라고 이게 그 자기네들 눈높이 뭐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것 같아 기관 쪽에서. 그러니까 그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자 올해 9월 6일부터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하락한 이유가 상승할 땐 다 이유가 있고 하락할 땐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증권사 입맛에 맞는 실적이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잘 나왔지만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서 좀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때도 한번 출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제가 두 가지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하나는 폴더블 펀, 하나는 실적인데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폴더블 폰보다는 실적이 좀 더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31,000원대에서 계속 지지력을 보이는 상황인데 만약에 폴더블 폰보다는 실적에 좀 더 계속 무게 중심이 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땐 반등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팔기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서 판다 그래도 파실 분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안 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어쨌든 하락을 하다가 어쨌든 31,000원 부근에서 하방경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4분기 실적의 발표가 지금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얘기는 안 나요.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선반영이 되기를 좀 기다리시고요. 네.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아마 좀 한 번쯤은 출렁일 거예요. 출렁이고 난 다음에 31,000원 부근대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게 된다라면은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실적 이슈에서 폴더블 폰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거 외에는 뭐 딱히 방법은 제가 없어요. 제가 뭐 주가를 올려주시면 더 좋겠지만은 주가를 못 올려주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릴 것 세력이 같아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네. 제가 올리면 42,000원 올리겠어요. 6만원까지 올려드리시면. 일단은 이제 홀딩 해야 되는 거죠. 네.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그쵸. 네, 일단은 홀딩 해서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조금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그게 팔아야 될 구간이 있고 버텨야 될 구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산 이후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코오롱 PI가 지금 10월 달까지 10월 30일까지 하락을 하다가 네. 지금 최근에 와서 어쨌든 하방경색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팔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손절을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10월 30일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었잖아요. 뭐 이런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뭐 반등시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래쪽도 위쪽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버텨볼만 해요. 네. 버티다가 나중에 주가가 좀 더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된다면 그때 가서 팔아도 어차피 여기서 마이너스 3%, 4%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30% 파나 마이너스 34% 파나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버텨보는 게 맞아요. 네. 네. 일단 SKC 코오롱 PI는 버티자. 홀딩 하는 전략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도 이제 문자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삼성물산이고요. 매수가가 11만 원 비중 10%로 지금 보유 중이십니다. 다행히 뭐 거의 손실이 아직 안 나신, 네, 손실이 약간은 아직 미미하신 상황인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그럼 이분은 최근에 좀 하락할 때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분식회계와 또 관련 있잖아요.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그냥 또 건설주로만 볼 수도 없는 그런 종목인데 그래도 이분은 그 매수가 회복은 가능하시고 좀 수익을 네.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올해 전반적으로 저는 건설 그 삼성물산도 일단 상사 쪽하고 상사 쪽하고 이쪽 무역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건설주라는 통념에서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올해 전반적으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대북 이슈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대북 이슈. 네. 그렇다 보니까 GS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1조 원이 넘는 영업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대북 이슈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 대북 이슈가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압수수색, 바이오로직스 이슈 때문에 네. 제가 추가 상승 좀 제한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건설주를 사셔야 된다라면은 현대건설이라든지 GS 쪽으로 저는 옮겼으면 좋겠어요. 종목 교체를 하자. 산다라면 굳이 건설주를 매수해야 된다라면 옮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스 불똥이 제가 보기엔 이재용 승계에 대한 문제로 옮겨지게 되면서 네. 삼성물산도 제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처럼 네. 추가 상승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5%든 10% 수익이 나게 되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매도하고 난 다음에 저는 교체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한 11만 5천 원까지 보세요. 11만 5천 원까지 일단 좀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은 한번 교체 쪽으로 건설주를 굳이 해야 된다? 라면 교체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